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첫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에는 교직 논술 실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까지는 전체 학생들이 등교해서 개학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지금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380명대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매일 다음 주 내일 이후가 되면 이번 주가 되면 400명대를 육박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도 3분의 2 등교가 추진될 것 같고 모든 대학에서 초, 중, 고등학교는 3분의 2 등교가 이루어질 것 같고 모든 대학에서도 비대면 수업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교직 실무 이 수업은 계속해서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마지막 15주 차에는 여러분들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대면 수업을 하지 않고 학교에 나와서 평가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따라서 이번 시간은 간단한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한 비대면 수업의 문제점과 대안 제시에 대해서 개요 작성하기를 해보고 다음 시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완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차시, 그 다음 주에는 2021학년도 교육학 임용 시험 문제를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14주차가 되겠죠. 이때가 15주차 때에는 이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들이 이 교직 실무라는 과목에 대해서 A4 용지 한 페이지 반 정도 분량 1500자 분량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 논술을 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이번 시간부터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물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받았다고 하면 쉽게 따라올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업을 잘 집중해서 듣지 않았더라도 이번 주 2차 시부터 다음 주 그리고 이번 주가 12주차죠. 13주차, 14주차 까지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잘 듣는다라고 했을 경우에도 충분히 교직 논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힘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비대면 수업의 문제점과 대안 제시에 대한 논제를 가지고 교직 논술을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 작성하기는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개요 작성하기는 어떠한 논제가 있을 경우에 생각해 보는 거죠. 서론을 어떻게 써야 되고 본론은 어떻게 써야 되고 결론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 50분의 시험 시간이 주어졌다라고 했을 경우에 약 5분에서 10분 정도는 골똘히 신중하게 구상해서 서론 본론을 내가 어떻게 써내려가야 될지를 생각하는 게 개요 작성하기입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 이 논제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수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업 극대화를 위한 수업 극대화 방안을 논술하시오. 이렇게 간단하게 제시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개요란 방금 얘기했듯이 뼈대, 설계도를 작성하는 거겠죠. 소론에서는 어떠한 내용으로 작성하겠고 본론에서는 어떠한 내용으로 내가 독자들을 설득시킬 것인가. 그리고 결론에서는 본론에서 주장한 내용을 어떤 형태로 요약하고 마무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개요를 작성해 보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과 함께 개요 작성하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 개요의 역할은 이런 내용이겠죠. 글의 흐름을 쉽게 파악해주고 주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일관성 있게 내가 3단 논법에 의해서 3단 논법으로 정확하게 일관성 있게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체적으로 내가 일관성 있게 서술할 수 있고 논술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죠. 개요 작성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제시된 문제를 읽고 정확하게 논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논제를 정확하게 파악했다라고 하면 서론, 본론, 결론에 들어갈 개요를 간단하게 머리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물론 문장으로 작성해 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구상하기를 해봄으로써 개요 작성을 잘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임용시험을 준비하거나 논술시험을 준비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 개요 작성하기를 많이 하면 할수록 논술을 쉽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한 페이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배우는 교직 실무는 물론이고 교육학에서 이 논술의 법칙, 어떤 포맷, 루브릭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 있는 루브릭이 가장 모범적인 답안은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와 같은 포맷을 따른다면 큰 문제 없이 이 논술문을 작성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서론에는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나? 서론은 독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부분이라고 그랬죠. 내 글에 가장 처음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독자를 내가 주의를 환기시킬 만한 문장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그게 단도직입 문장입니다. 그게 단도직입 문장이에요. 단도직입 문장은 유명한 학자가 얘기했던 문장으로 시작을 해도 되고, 속담이나 격언으로 시작해도 되고, 아니면 키워드, 논제, 주제어와 관련 있는 시사성 있는 교육 문장으로 시작을 해도 되고, 우리가 속담이나 격언을 외울 수 없기 때문에 논제나 주제어에 가장 근접한 문장으로 제시해 주는 게 쉬운 접근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단도직입 문장으로 시작을 해서 서론에서는 문제지기가 돼야 되겠죠. 제시문에서 제시한, 지문에서 제시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도 무방하겠죠. 문제 제기는 논제에 대해서 현재 상황, 현재 문제점이 있겠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대안을 제시를 하라고 하는 거니까 이 제시문에 나와 있는 그 지문을 그대로 활용해도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 제기를 했다라고 하면 이러이러한 상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론에서는 나는 이와 같이 제시를 하겠다와 같이 필요성을 제기를 해주는 거겠죠. 본론 주장을 내가 어떻게 써내려 가겠다라는 것을 암시해주는 내용으로 필요성을 제기해주면 됩니다. 서론은 이와 같이 작성해주면 되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단도직입 문장으로 시작해서 문제 제기, 필요성 제기가 이루어지면 서론은 완성이 됩니다. 다음 본론에서는 개념 정의가 나와야 되겠죠. 그냥 본론에서 내 중심 문장으로 바로 시작하게 되면 어색하죠. 따라서 본론의 시작점은 개념 정의예요. 개념 정의는 제시문에서 나온 어떤 큰 주제어가 있으면 그 주제어를 개념을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으로 설명을 하면 됩니다. 나열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본론이 시작되는데 본론의 첫 번째 본론의 문단은 문제점 분석을 해야 되겠죠. 문제점 분석에 대한 본론이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는 문제점이 있었다면 그 문제점을 내가 발전 방안, 대안 제시를 하겠죠. 그 대안 제시에 대한 문단이 나오는 거고 이 문제점 분석과 대안 제시는 중심 문장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이 중심 문장을 뒷받침해주는 근거, 이게 논증이라고 하죠. 논증. 뒷받침해주는 이 근거로 중심 문장을 설명하면 돼요. 이와 같이 본론을 나열해주면 되고 본론에서도 본론의 소결론이라고 하는데 본론의 소결론은 주제어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뭐뭐 하기 때문에 본론에서 주장한 내용이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주면 됩니다. 이러한 형태로 본론에서 써내려가면 되고요. 본론을 써내려가면 되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자, 본론에서는 개념 정의가 맨 처음에 나오고 문제점 분석이 있을 거고 대안 제시를 하는데 이때 나열 방식은 이때 쓰는 방식은 중심 문장으로 중심 문장은 두 갈식으로 쓴다고 그랬죠. 두 갈식으로 작성하고 이 두 갈식을 뒷받침 문장이 이렇게 뒷받침해주는 근거를 제시해주는 형태로 본론을 제시해주면 되고 본론에서 소결론도 마무리를 지어주면 완벽한 본론 작성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론인데요. 결론도 서론과 마찬가지로 단도직입 문장으로 시작하면 되는데 이때 단도직입 문장은 제시어에 나와 있는 출제자의 의도에 맞는 주제어, 키워드와 연관되는 문장으로 시작하면 좋습니다. 뒤에서도 한번 살펴볼 텐데 이 앞에 본론에서 제시한 내용에 대한 모든 함축적인 주제어와 관련되는 문장으로 시작을 해서 본론에서 제시한 내용을 요약을 하면 됩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함축적으로 내가 대안 제시를 4가지를 했다라고 했을 경우에 대안 제시를 첫째, 둘째, 셋째, 넷째를 4가지로
대안 제시를 했을 경우에는 함축적인 또 다른 의미로 요약을 해주는 거예요. 따라서 본론에서 제시한 내용을 독자들에게 요약 정리를 해줌으로써 장기 기억 속에, 머릿속에 고착시키는 역할을 하겠죠. 마지막에 결론 부분의 후미에서는 교사의 나의 다짐이나 전망을 해줌으로써 결론을 마무리해 주는 거죠. 서론에서는 단도직입 문장, 문제 제기, 필요성 제기. 그리고 본론에서는 키워드, 주제어의 가장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개념정의 설명을 하고 본론을 제시를 하는데 문제점 분석한 다음에 대안 제시에 대한 문단을 따로따로 제시를 해주고 이때 방법은 중심 문장을 먼저 두 갈식으로 제시해주고 뒷받침 문장으로 논증해주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결론에서는 단도직입 문장으로 주제어와 제시문에 나와 있는 키워드와 연관되는 문장으로 함축적인 간단한 한 줄 또는 한 줄 반 정도의 문장으로 단도직입 문장으로 시작을 해서 본론에서 제시한 내용을 함축적으로 또 다른 말로 표현을 요약을 해주고 교사의 다짐이나 전망을 해줌으로써 논술이 완성이 되는 거겠죠. 이게 교직 논술의 루브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다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두만 써보면 금방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시문을 잘 한번 살펴보죠. 제시문을 잘 한번 살펴보면 코로나19 상황으로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현재 학교에 나오지 않고 집에서 하는 수업이죠.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이러한 비대면 수업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이제 개요 작성하기를 이제 해보는 거예요. 개요 작성하기. 자, 처음에 서론을 시작을 해야 되겠죠. 개요 작성하기를 해야 될 텐데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루브릭이 있었죠. 서론의 루브릭. 무엇이었나요? 단도직입 문장이었죠. 그리고 문제 제기였죠. 그리고 필요성 제기였죠. 단도직입 문장은 서론에서 단도직입 문장은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비대면 수업과 요즘 학생들의 어떤 핵심 역량과 관련되는 내용으로 교육적인 문장으로 제시해 주면 되겠죠. 단도직입 문장을 쭉 제시해 주면 되겠고, 그리고 문제 제기는 현재 비대면 수업을 통한 수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일단 선생님들이 콘텐츠 만드는 것도 굉장히 버거워하고
콘텐츠를 만들었으면 이학습트라든가 EBS 플랫폼이라든가 유튜브에 올리게 되는데 그러한 플랫폼들이 굉장히 불안정하죠. 줌이라고 하는 플랫폼도 30명, 40명의 학생들이 동시에 들어와서 수업을 하는 그런 경우도 불안정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여기다 써주면 되겠죠. 현재 상황은 선생님들이 콘텐츠 만드는 것도 힘들고 플랫폼도 불안정한 상황이다 라는 내용을 문제 제기를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필요성이었죠. 필요성 제기였죠. 필요성 제기했어요. 필요성 제기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미래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수업에 흥미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할 수 있다와 같이 필요성을 제기해 주면 돼요. 자, 그러면 서론에서 작성한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한번 미리 작성해 보았는데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자, 서론에서는 이렇게 단도직입 문장으로 지금 시작을 했어요. 초연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필요한 지식 역량은 정보를 가공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는 창의적 사고 능력이다. 이 단도직입 문장으로 시작을 했죠. 그리고 문제 제기가 나오겠죠. 이제 문제 제기. 문제 제기는 현재 지금 상황의 문제점을 문제 제기하면 되겠죠.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모든 사회가 마비되고 있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도 외외는 아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나오지 못해 학습 격차가 심해지고 있고 교사들은 수업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리는 것에 익숙해 있지 않아 힘들어하고 있는 현실이다. 와 같이 지금 현재 상황을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필요성 제기가 나오면 된다고 그랬죠.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는 교사는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 학습 플랫폼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라고 지금 필요성을 이와 같이 제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와 같이 서론을 쓰면 이제 완성되겠죠. 서론 쓰는 게 완성이 됐어요.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자, 단도직입 문장이 나왔죠. 단도직입 문장.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교육과 관련되는 문장을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주제와 논지하고 관련되는 문장이 돼야 되겠죠. 지금 이 문장은 초연결 지식정보 사회에서 필요한 지식 역량은 정보를 가공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는 창의적 사고 능력이다. 이 능력은 비대면 수업이긴 하지만 아이들이 갖춰야 될 핵심 역량이죠. 이러한 내용으로 단도직입 문장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 문제 제기를 해주면 되죠. 20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모든 사회가 마비되고 있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나오지 못해 학습 격차가 심해지고 있고 교사들은 수업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리는 것에 익숙해 있지 않아 힘들어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문제 제기를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더 좋은 문제 제기는 무엇일까요? 현재 학교 상황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앞에서 제기했던 비대면 수업의 문제점, 학교의 상황을 조금 더 묘사를 해서 여러분들이 묘사를 할 수 있다면 그 상황을 문제 제기를 해주면 더 좋겠죠. 그 다음에 필요성 제기는 본론에서 나는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할 테니까
이러이러한 필요성이 있다.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는 교사는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 학습 플랫폼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라는 내용은 본론에서 내가 이와 같은 내용을 언급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거죠. 이와 같이 서론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서론 작성하는 법은 알겠죠, 이제. 단도직입 문장, 문제 제기, 필요성 제기. 자, 그렇다면 본론에서는 개념 정의가 있었죠. 그 다음에 문제점에 대한 문단이 나올 거고, 문제점이 있었으면 문제점에 대안이 나오겠죠. 대안 제시에 대한 이렇게 쭉 문단이 나올 거예요. 문제점에 대한 문단이 나올 거고, 개념 정의에 대한 문장이 있을 거고, 그리고 본론에서 소결론을 맺어주면 좋다고 그랬죠. 소결론. 개념 정의, 문제점 분석, 대안 제시, 그리고 소결론, 이런 형태로 본론을 써내려가면 되는데 어떻게 썼나 한번 살펴보죠. 자, 본론. 개념 정의가 있죠. 먼저 개념 정의. 개념 정의를 어떻게 했나 한번 볼까요? 코로나19로 인해 실시되는 비대면 수업이란, 이 비대면 수업에 대해서 개념 정의를 했네요.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지 않고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학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개념 정의는 학술적인 개념 정의면 더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학술적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지식을 개념 정의화하면 됩니다. 개념 정의는 이와 같이 정의하면 되고, 그렇지만 개념 정의는 여러분들이 지문이 길었을 경우에, 제시문이 길었을 경우에는 그 제시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어를 개념 정의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은 이제 문제점 분석에 대해서 나오겠죠. 지금 비대면 수업은 이렇게 해서 학교 현장에서 어려워요. 그렇죠? 어려워. 그래서 지금 비대면 수업은 선생님이 첫 번째 컨텐츠 제작하는데 능력이 굉장히 부족해서 어려워요. 나이 드신 선생님도 많고, ICT 조작 능력도 부족하고 해서 컨텐츠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부족하고, 지금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런칭해 놓으면 플랫폼의 불안전성 때문에 학생들이 들어가서 수업을 할 때 끊김 현상도 있고 힘들어요. 두 번째 문제점. 세 번째 문제점은 학생들의 학습력이 저하가 우려가 돼요. 이러한 문제점으로. 그리고 네 번째 문제점은 국가교육청 단위의 지원 부족으로 인해서 불안정한 플랫폼으로 현재 비대면 수업에 대한 문제점이 굉장히 심각해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이렇게 제시를 해주는 거죠. 그죠? 여기에서는 개념 정의와 문제점 분석에 대한 내용을 한 문단으로 만들었네요. 그죠? 한 문단으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점을 제시를 했다라고 하면 대안을 제시해야 되겠죠. 대안 제시에 대한 문단이 이렇게 나왔어요. 대안 제시는 어떻게 했냐? 이러한 문제점으로 야기되는 학생들의 학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첫째, 중심 문장이 나오겠죠. 두 가지식으로. 첫째, 교사들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찾아가는 연수 기회 확대이다.
라고 간결하게 짧은 문장으로 중심 문장을 먼저 제시를 해주고 찾아가는 연수를 하기 위해서는 학교 현장의 니즈도 파악하고 전문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ICT 능력이 우수한 교사들 선발해서 학교에 찾아가서 연수를 시켜주면 되겠다라는 뒷받침 문장으로 일단 설명을 하면 돼요. 그렇지? 이렇게 설명을 꾸며주는 설명을 하면 돼요. 둘째 중심 문장이 또 나오겠죠.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학습 플랫폼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중심 문장이 나오고 또 이와 관련되는 뒷받침 문장으로 중심 문장을 꾸며주면 되겠죠. 논증을 해주면 되겠죠. 근거를 들어서. 셋째, 학생들이 흥미를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수업 모형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중심 문장으로 지금 나의 주장을 지금 펴고 있어요. 그리고 뒷받침 문장으로 또 근거를 들어주면 되겠고, 넷째, 교사들이 컨텐츠를 제작하고 안전한 플랫폼에 올릴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 중심 문장이 나오고 또 뒷받침 문장에서 이와 같이 중심 문장을 꾸며주는 근거 자료를 들어서 논증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소결론이 나오면 좋다고 그랬죠. 본론의 소결론. 따라서 비대면 수업에서 학생들의 학습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안정적 시스템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뭐뭐 주제어를 위해서 뭐뭐가 가장 중요하다, 뭐뭐가 가장 좋다라는 내용으로 본론의 소결론을 맺어주면 본론의 마무리가 되겠죠. 자, 본론은 먼저 개념 정의를 하고 그리고 문제점 분석을 통해서 한 문단을 만들었어요. 한 문단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대안 제시에 대한 문단이 나오면 되겠죠. 대안 제시에 대한 문단과 소결론이 한 문단으로 두 개 문단으로 이루어졌네요. 자, 대안 제시에서는 중심 문장이 먼저 나오고 뒷받침 문장으로 꾸며주고 둘째에도 중심 문장이 나오고 뒷받침 문장으로 꾸며주고 셋째에도 중심 문장이 나오고 뒷받침 문장에서 꾸며주고 넷째 중심 문장, 자기 주장, 뒷받침 문장이 꾸며주고 그리고 본론의 소결론으로 이렇게 맺어주면 본론이 완성이 되겠죠. 본론이 완성이 돼요. 그렇다면 결론은 어떻게 작성하면 될까요? 앞에서 루브릭에서 여러분들이 살펴봤듯이 결론은 여기도 단도직입 문장으로 본론에서 제시한 내용을 요약할 수 있는 문장으로 시작해서 두 번째는 요약이죠. 요약. 본론에서 제시한 내용을 또 다른 함축적인 의미로 짧게 요약을 해서 독자들에게 내 주장을 강조를 해주는 거예요. 내 주장을 강조를 해주는 거죠. 세 번째는 교사의 다짐과 재현, 전망을 해주면 결론이 마무리가 되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까요? 자, 결론이죠. 결론. 단도직입 문장이 시작이 됐죠. 단도직입 문장은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력을 지닌 학생들은 우리나라의 경쟁력이다.
우리나라의 경쟁력이다. 이렇게 지금 단도직입 문장으로 시작을 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요약이 나오면 되겠죠. 요약 정리. 본론에서 제시한 첫째, 둘째, 셋째, 넷째에 대한 요약이 나오겠죠. 자, 어떻게 요약했나 한번 볼까요? 교사의 전문성은 곧 학생들의 학습력과 연결될 수 있으며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는 유튜브나 줌과 같은 안정적인 플랫폼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 아울러서 온라인 비대면 수업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흥미있는 수업을 위해서 수업 모형 개발이 필요하고 이러한 흥미있는 수업을 안정적으로 스트리밍할 수 있는 시스템 플랫폼 구축도 중요하다라는 내용으로 이 본론에 있는 첫째, 둘째, 셋째 내용을 또 다른 말로 요약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독자들에게 강조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교사의 다짐과 전망이 나오면 되겠죠. 교사들은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야 되고 교육청과 학교는 행재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어서 이러한 안정적인 플랫폼 구축을 통해서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라고 전망을 해주면 결론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처럼 논술 루브릭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서론, 본론, 결론에 대한 서론에서는 단도직입 문장, 문제 제기, 그리고 필요성 제기, 본론에서는 개념 정의와 본론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해 줄 때 중심 문장을 먼저 두괄식으로 표현하고 뒷받침 문장에서 논증을 해주고 소결론을 맺어주면 가장 좋고 결론에서도 역시 단도직입 문장으로 시작해서 요약해주고 본론에서 주장한 내용을 또 다른 말로 함축적으로 요약을 해서 강조를 본론에서 여러분들이 제시한 본론의 여러분들의 주장을 강조해주고 그리고 교사의 다짐과 체언, 전망을 해주면 논술문이 완성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와 같이 서론에서 단도직입 문장으로 시작해서 문제 제기, 필요성 제기, 본론에서도 개념 정의를 먼저 했죠. 본론의 주제어와 제시문에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어에 대해서 개념 정의를 하고 개념 정의를 했다면 출제자가 의도한 문제점 분석을 하라고 했으니까 문제점 분석을 했고 또 대안 제시에 대한 네 가지 내 주장을 폈죠. 대안 제시에 대한 네 가지 내 주장을 펴고 또 본론에서 소결론을 맺음으로써 본론을 마무리를 했고 결론에서도 마찬가지 단도직입 문장으로 출발해서 본론에서 제시한 첫째, 둘째, 셋째, 넷째에 대한 내용을 또 다른 말로 약간 변형해서 요약해서 정리를 했어요. 연결 지으면서 이 네 가지를 연결 지으면서 요약 정리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사의 제언과 전망으로 마무리를 지어줬어요. 여기서 설명 한 가지 안 드린 게 있는데 자 문제점과 대안 제시 이게 지금 대안 제시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대안 제시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개념 정의와 문제점 분석이에요. 문제점 분석에 대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게 대응되어야 돼요. 대응. 문제점을 네 가지를 들었으면 대안 제시도 첫째와
대응이 되고, 둘째와 대응이 되고, 셋째와 대응이 되고, 여기서 넷째와 이렇게 대응이 되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 제시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맞춰주면 좋겠죠. 이와 같이 본론에서 자기의 설득력 있는 주장을 중심 문장을 통해서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결론에서 이와 같이 마무리를 지어주면 됩니다. 이번 시간은 조금 어지럽고 혼란스럽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앞에서 본 이 루브릭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숙지를 한 다음에 이와 같은 내용으로 개어 작성하기를 머릿속으로 구상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일관성 있게 서론, 본론, 결론 순으로 써내려간다면 어떠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은 루브릭에 맞게 논술문을 작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다음 주에는 오늘 개요 작성하기 해서 거의 지금 완성이 됐죠. 거의 완성이 됐는데 오늘 개요 작성하기 한 내용을 완성해 본 다음에 그 다음 주차에는 어제 시험이 있었죠. 2021학년도 교육학 논술, 임용 논술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차시, 2차시 여러분들 고생 많았고요. 지금 당장 이번 주부터 여러분들이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대학생들 여러분들은 굉장히 오픈되어 있고 활동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곳을 움직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스크 착용 반드시 해서 여러분들 건강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고생하셨습니다.